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요즘 AI 신약 개발 분야, 와, 정말 관심 뜨겁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엔비디아가 5천만 달러, 와, 이거 엄청난 금액인데 이걸 투자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막 80% 넘게 뛰었던 기업이 있었어요. 아, 리커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티커로는 RXRX.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뭐 최신 기사부터 해서 재무 분석 보고서, 기술 설명 영상까지 이걸 다 모아서 RXRX라는 기업의 속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회사가 스스로를 그냥 바이오 회사가 아니라 테크 바이오라고 부르던데 이게 뭐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또 그 핵심 기술이라는 리커전 OS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지, 또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 가능성이나 위험 요인은 뭔지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보려고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가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 그리고 핵심을 딱 뽑아내는 거예요. 리커전이 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지, 또 이 회사의 접근 방식이 신약 개발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런 잠재력을 명확히 이해하면서도요, 동시에 이들이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 뭐 도전 과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그 의미로 좀 짚어봐야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리커전, 이게 2013년에 세워졌군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시작됐고요. 네, 맞습니다. 스스로를 테크바이오라고 정의하는 게 참 흥미로워요. 그냥 기술을 좀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술이 회사의 DNA다. 뭐 이런 의지 같아요. 그렇죠. 정체성으로 삼겠다는 거죠. 2021년에는 나스닥에도 상장했고요. 이 회사의 핵심, 그 심장 같은 게 바로 리커전 OS라고 불리는 자체 개발 플랫폼인데요. 이게 무슨 컴퓨터 운영체제처럼 신약 개발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한 번에 다 관리하고 자동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개념이 그렇죠. 질병 원인 찾는 초기 연구부터 후보 물질 발굴하고 심지어 임상시험 설계까지 다 아우른다고 하니 와, 이거 정말 야심찬 시스템인데요. 그렇죠. 그 거대한 리커전 OS를 이렇게 딱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데이터입니다. 자체적으로 보유한 생물학, 화학 데이터가 무려 65페타바이트래요. 65페타바이트. 65요? 와, 그게 어느 정도 규모죠?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고화질 영화 수백만 편. 그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쓸 수 있는 자기들만의 독점적인 정보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컴퓨팅 파워, 강력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자체 슈퍼컴퓨터 바이오 하이브 2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그 H1 GPU가 500개 이상 들어갔다고 해요. 500개요? 와. 네, 성능 목표도 세계 50위권 수준이고요. 엔비디아가 그 5천만 달러 투자한 것도 결국 이 컴퓨팅 인프라, AI 역량 강화 이거 보고 한 거죠. 서로 윈윈인 전략적 협력 관계인 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자동화된 실험실, 웰랩이라고 부르는데요. 웰랩이요? 아, 실제 실험하는 곳. 네, 로봇들이 진짜 쉬지 않고 대규모 세포 실험을 자동으로 막 돌려요. 그러면서 고해상도 현미경 이미지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주당 220만 건 이상 실험을 처리하고 거기서 또 135테라바이트의 새로운 데이터가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정말 데이터 공장이죠. 와, 그러니까 실제 실험을 로봇이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건 또 다른 데서 한다는 거죠. 그 데이터들을.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기둥, AI와 머신러닝 기반 분석 시스템, 드라이랩의 역할이에요. 웰랩에서 나온 그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질병 상태나 약물 반응에 따라서 세포가 어떻게 미세하게 변화하는지 그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특히 그 세포 형태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표현형 스크리닝, 피노믹스라고 하죠. 이걸 쉽게 말하면 세포의 얼굴 표정 변화를 읽어서 약물 반응을 보는 기술. 아하, 세포 표정을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유전자를 정교하게 편집하는 크리스퍼 기술도 적극 활용하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을 찾거나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예측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신약 발견 공장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로봇이 실제 실험도로 정보 수집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AI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어떤 실험을 할지 결정하고 이게 계속 도는 폐쇄 루프 시스템이네요. 그 공유해 주신 자료 속 그림 보니까 실제 실험 리얼 월드랑 AI 모델, 월드 모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설 세우고 하이퍼타이즈, 배우고 런하고 결국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네, 그 순환과 학습, 그게 핵심입니다. 이 접근법의 진짜 강점은 그냥 속도가 빠르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규모랑 재현성 측면에서 인간 연구자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인 거죠. 수백만 가지 족간을 한꺼번에 테스트한다거나 우리 눈으로는 절대 못 볼 미묘한 패턴을 발견한다거나 또 모든 실험 과정을 아주 일관되게 기록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리커전 OS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혁신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료에 나온 클린룸 플랫폼, 버추얼셀, 페논맵, 볼츠2 이런 것들이 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고요. 이야, 기술 가치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기술의 목표는 신약 하나 개발하는 데 드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최종 목표죠. 자료 보니까 25%에서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와, 이건 정말 큰 변화 아닐까요? 그럼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겠죠. 당장 당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겪는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리커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돈은 어떻게 벌고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들여다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한 4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해서 상업화하는 거죠. AI 플랫폼으로 찾은 후보 물질을 직접 임상까지 끌고 가서 성공하면 기술을 팔거나 라이센스 아웃, 직접 판매하는 모델. 이게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이죠. 아무래도 직접 하는 게 제일 크게 남겠죠. 네, 주로 아직 약이 별로 없는 희귀 질환이나 아니면 환자 맞춤형 치료가 중요한 정밀 종양 아프냐 이쪽을 공략하고 있어요. 지금 임상 단계에 있는 REC617이나 REC1245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실패 확률도 너무 높아서 위험 부담이 제일 큰 영역이긴 합니다. 그렇죠.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네. 두 번째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 우리가 빅파마라고 부르는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이게 현재 리커전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현금 창출원이에요. 아, 빅파마랑 같이 한다고요? 네. 로슈, 바이알, 사노피, 머크 이런 회사들하고 손잡고 특정 질병 분야에서 리커전의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같이 발굴하거나 개발하는 거죠. 계약 구조는 보통 계약할 때 받는 선불금, 업프런트, 그리고 연구 단계별로 성공하면 받는 돈, 마일스톤, 나중에 약 나오면 매출의 일부를 받는 로열티 이런 식으로 구성돼요. 아, 그럼 실제로 이런 파트너십으로 돈을 좀 벌고 있나요? 의미 있는 수준으로요? 네, 그럼요. 최근 사례 보면 로슈랑 순경과학 분야 협력해서 특정 목표 달성해가지고 3천만 달러 받았고요. 사노피하고도 면역학이랑 종양학 분야에서 마일스톤 달성해서 총 1,500만 달러, 700만 플러스 800만 받았어요. 2025년 예상 수입 구조를 보면 전체 매출의 한 60%, 그 정도가 이런 파트너십 마일스톤 수입에서 나올 걸로 보고 있을 만큼 지금은 이 부분이 사업의 핵심축입니다. 와, 60%면 엄청 크네요. 빅파마들이 리커전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겠고요. 그렇죠. 그런 방증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수익 모델은 리커전 OS 플랫폼 자체 또는 거기서 나온 방대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아, 플랫폼이나 데이터를 빌려주는 거군요. 사스 모델처럼. 네, 약간 그런 개념이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스나 데이터 라이센스 사업. 특히 최근에 인수한 그 엑센시아라는 경쟁사 역량이 이쪽에서 시너지를 낼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예상 수익 비중은 한 15% 정도? 마지막 네 번째는 AI 인프라 자체를 활용한 B2B 서비스. 엔비디아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기술 기업들이랑 협력해서 리커전이 가진 그 강력한 슈퍼컴퓨팅 자원이나 맞춤형 AI 분석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모델이에요. 아직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이것도 잠재적인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사업 모델이 생각보다 꽤 다각화되어 있네요. 특히 파트너십이랑 같이 M&A 행보도 눈에 띄는데요. 2024년에 그 엑센시아 인수,
이게 6억 8,800만 달러면 거의 7억 달러 가까이 쓴 건데 엄청 큰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큰 규모의 인수였죠. 이걸로 당장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수도 20개 이상으로 확 늘리고 AI 기반 신약 설계 역량까지 가져오면서 연간 1억 달러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한다고 하니 규모랑 효율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했죠. 후보 물질 발굴 기간 60% 단축, 탐지 효율 2.5배 증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2023년에 맺은 템퍼스 AI와의 협력, 이것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데이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죠. 5년간 최대 1억 6천만 달러 규모라는데 암 환자들 유전체 데이터뿐 아니라 실제 진료 기록, 병리 이미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AI 모델 정확도를 높이고 정밀의학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전략이죠. 엔비디아 협력은 기술 기반 제공받는 동시에 전략적 투자까지 유치했으니 의미가 크고요. 젠슨 황 CEO도 좋게 평가했었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딱 종합해보면요. 리커전은 자체 신약 개발 성공이라는 아주 장기적인 홈런을 노리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빅파마와의 파트너십으로 꾸준히 안타를 치면서 자금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검증받는 굉장히 현실적인 균형 전략을 쓰고 있어요. 동시에 템퍼스 AI로부터는 질 좋은 데이터를, 엔비디아로부터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면서 AI 신약 개발 생태계의 어떤 핵심 플레이어가 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비전, 기술, 사업 전략까지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이런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려면 당연히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요. 그렇죠. 돈이 문제죠. 이제 리커전의 재무 상태, 이 현실적인 측면과 또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들 보니까 성장의 가능성이랑 재무적 부담, 이 빛과 그림자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리커전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요. 2024년 연간 매출은 한 5,880만 달러, 전년 대비 32% 늘었어요. 겉으로는 성장세를 보인 거죠. 오, 매출은 늘었네요. 네, 주로 파트너십 마일스톤 수입이 늘어난 덕분인데 문제는 같은 기간 순손실이 4억 6,370만 달러예요. 오. 적자 규모는 오히려 전년보다 더 커졌어요. 오, 매출은 늘었는데 손실이 더 커졌다고요? 왜 그런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어마어마한 연구개발 R&D 비용 때문입니다. 2024년에만 3억 달러가 넘는 돈, 정확히 3억 1,440만 달러를 R&D에 쏟아부었어요. 전년보다 30% 늘어난 금액이에요. 와, R&D 정말 많이 쓰는군요. 네, AI 플랫폼 계속 고도화하고 여러 신약 후보 물질대 임상시험 진행하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또 엑센시아 인수 관련 비용 같은 게 붙으면서 일반 관리비 SG&A도 전년 대비 60%나 확 늘었고요. 설립 이후 누적 적자만 해도 지금 14억 달러가 넘는 상황입니다. 14억 달러 누적 적자. 그럼 현금은 좀 있나요? 버틸만 한가요? 현금 보유 상황은 2024년 말 기준으로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 투자 자산 합쳐서 한 6억 3만 달러 정도 있어요. 당장 회사가 쓰러질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연간 현금 소진 속도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추정치로는 1년에 약 4억 5천만 달러 정도 현금을 쓰고 있거든요. 1년에 4억 5천만 달러요? 와, 엄청 빠른데요? 네, 매우 빠른 속도죠. 현재 가진 돈으로는 대략 2027년 중반, 그때까진 버틸 수 있을 걸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리커전은 창업 초기부터 IPO, 여러 번의 유상증자, 또 엔비디아 같은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외부 자금에 크게 의존해 맞서요. 아, 계속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 구조군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자금 조달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건 결국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게 되니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거죠. 부채 규모도 좀 늘고 있어서요. 2024년 말 총 부채가 4억 1,3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어요. 부채 비율 DE 자체는 0.68로 아직 업계 평균 대비 아주 위험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증가 속도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당연히 아직 상업화된 제품이 없으니 ROE 같은 수익성 지표는 아주 큰 폭의 마이너스 상태고요. 단기간의 흑자 전환 이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기술 개발이란 성장을 위해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고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랑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거군요.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위험 요인들 몇 가지만 딱 짚어주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아직 상업화에 성공한 자체 개발 신약이 없다는 점 이거죠. 리커전의 모든 기술과 비전은 결국 성공적인 신약 출시라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결실을 못 맺었어요. 이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네,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군요. 두 번째는 신약 개발 저체의 높은 실패율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복잡한 우리 몸 안에서 약효랑 안전성을 입증하는 그 임상시험의 벽은 여전히 높아요. 실제로 최근에 리커전이 진행하던 임상 프로그램 4개,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 후보 RC994나 고형암 치료제 후보 RC22089 같은 것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못 보여줘서 개발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어요. 아, 중단된 것도 있었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 기술만으로는 임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또 현재 개발 중의 파이프라인이 항암제 쪽에 좀 몰려있다는 것도 만약 그 분야에서 실패하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위험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높은 현금 소진율,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외부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문제, 그 과정에서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문제. 네 번째는 파트너십 의존성. 지금은 빅파마와의 협력이 주 수입원이지만 만약 이 파트너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AI 역량을 키우거나 다른 경쟁사랑 손을 잡으면 리커전 입지가 약해질 수 있겠죠. 아, 그것도 그렇네요. 다섯째는 경쟁 환경이 점점 치열해진다는 거. 이미 슈레딩거, 아톰와이즈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 분야에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경쟁을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AI 신약 개발 관련 규제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 또 핵심 기술인 리커전 OS 플랫폼 자체가 생각만큼 성능을 못 낼 수도 있는 기술적 실패 위험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와, 위험 요인도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럼 이런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주가나 분석가들 의견은 좀 어떤 편인가요? 네, 시장 평가는 이런 기대와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쯤에 엔비디아 투자 소식 같은 걸로 주가가 확 뛰기도 했지만 길게 보면 지난 1년간 주가가 30% 가까이 하락하는 등 좀 불안정한 모습이었어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매수, 바이 의견보다는 보유, 홀드나 좀 보수적인 매수 의견이 더 많아요. 아, 적극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군요. 네, 평균 목표 주가는 한 6.5달러에서 7.3달러 사이인데 가장 높게는 10달러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낮게는 3달러에서 4.8달러 수준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어서 의견 차이가 꽤 큽니다. 기술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실제 상업화 성공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요. 좀 흥미로운 점은 기관 투자자 비중이 68%로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이건 전문 투자자들이 리커전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그래도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오,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군요. 네, 다만 최근에 CEO 포함해서 일부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보고가 있었고 또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 비율도 27%로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좀 유의해야 할 신호죠. 공매도가 27%면 정말 높네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출액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SR, 주가 매출 비율이 42.6배나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바이오텍 기업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지금 버는 돈에 비해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게 잡혀 있다는 거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네요. 높은 위험과 높은 잠재 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사례 같아요. 혁신 기술에 대한 그 부푼 기대감이랑 아직 증명되지 않은 미래, 그리고 만만치 않은 재무 현실, 이 사이의 간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리커전의 미래를 가늠해 볼 중요한 단서가 될 텐데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현황이랑 주요 일정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지금 8개 이상 프로그램이 임상 단계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희귀질환, 종양학, 섬유증, 신경과학,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키움증권 리포트 같은 데서 나온 예측을 보면 리커전은 앞으로 한 18개월 동안 10개 정도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나 규제 관련 마일스톤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오, 18개월 안에 10개 마일스톤이요? 꽤 바쁘겠네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REC994의 장기 임상 데이터 발표가 2025년 안에 예정되어 있고요. 2025년 상반기에는 비세포 림프종 치료제 후보
REC 3565의 일상 임상 첫 환자 투여 시작, 그리고 희귀 대장암 관련 질환 치료제 후보 REC 4881의 1비 이상 초기 안전성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이 기대되고요. 2020년 상반기에는 또 다른 희귀 질환 치료제 후보 REC 1245의 일상 결과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와, 줄줄이 예정되어 있군요. 이런 임상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리커전 기술이 진짜 효과적인 신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엑센시아 인수 시너지 효과도 이런 임상 진행 속도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좀 기여할 걸로 기대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중요하지만 엑센시아의 그 AI 기반 약물 설계 기술이랑 리커전의 대규모 스크리닝 플랫폼이 합쳐져서 연구 개발 효율성이 얼마나 높아질지, 이게 관건이죠. 궁극적으로 핵심 과제는 변하지 않아요. 기술적 우수성을 실제 상업화된 신약이라는 결과물로 증명하는 것. 앞으로 1, 2년 안에 나올 임상 데이터들이 만약 긍정적이라면 지금의 높은 기업 가치 평가를 뒷받침하고 계속 성장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결과가 좀 실망스럽다면 재무적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리더십 쪽도 잠깐 볼까요? 창업자이자 CEO인 크리스토퍼 깁슨 박사가 컴퓨터 과학이랑 생물학을 다 전공한 기술 기반 리더고 1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 왔다는 점. 그리고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딘 립 박사가 지금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연구개발 총괄사장이라는 거,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빅파마와의 네트워크나 이해도 면에서 강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 중요합니다. 최근에 CFO나 최고 연구개발 책임자, CRCO 같은 일부 고위임원들이 주식을 좀 팔았다는 얘기가 있긴 했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조직 재정비나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리커전은 분명 AI 신약 개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두주자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기술 플랫폼, 빅파마들과의 탄탄한 협력 관계, 방대한 자체 데이터, 그리고 M&A를 통한 공격적인 성장 전략, 성공을 위한 여러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운영 비용 때문에 생기는 재무적 부담, 아직 넘어야 할 임상시험이라는 높은 허들, 그리고 치열한 경쟁 환경이라는 분명한 도전 과제들도 안고 있는 거죠. 결국 투자자 입장이든 아니면 그냥 이 분야 발전을 지켜보는 입장이든 앞으로 나올 임상 결과나 파트너십의 실제 성과들을 정말 면밀히 지켜봐야겠네요. 리커전의 행보 자체가 AI 신약 개발이라는 분야 전체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RxRx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요약하자면 AI와 로봇 자동화 기술로 신약 개발 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려는 혁신적이고 야심찬 비전을 가진 기업. 하지만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서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아직 상업적으로 성공한 약은 내놓지 못했으며 임상 실패라는 높은 위험도 안고 있는 그야말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딱 맞는 정리입니다. 엄청난 잠재력만큼이나 그에 비례하는 높은 불확실성이 같이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들이 가진 그 뛰어난 기술력이 실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신약 출시라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리커전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리커전 같은 기업들이 발전시키는 이 AI 기술이 단순히 약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찾는 것을 넘어서서요. 어쩌면 생명현상 그 자체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우리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세포 하나하나의 복잡한 행동이나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는 그런 AI 모델이 가능해진다면요.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어떤 예상치 못한 윤리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실용적인 문제나 기회에 직면하게 될까요? 와, 정말 생각해볼 만한 큰 질문이네요. 그 답을 오늘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AI 기술이 미래의 과학과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고민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에 대한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